안녕하십니까, 머니데디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2026년 하반기 구리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최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구리 선물 ETF에 대해 6개월 단기 거치형 투자가 유효한지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리의 매크로적 방향성은 극도로 유망하지만 선물 ETF라는 도구를 선택하는 순간 매월 자산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구조적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거시경제적 수요 공급 요인부터 시작해 왜 지금 선물 ETF가 위험한지, 그리고 6개월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리한 대체 자산은 무엇인지 개량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입니다. 원자재 시장의 오랜 지표였던 닥터코퍼, DR 카퍼의 귀환, 그리고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시경제 공식의 디커플링 현상을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는 최근 몇 년간의 구리 가격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리는 고금리 장기화, higher for longer라는 강한 거시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2026년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경제학 공식에서 고금리는 제조업 위축과 자산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리는 글로벌 경기 순환과 완전히 디커플링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치솟는 이유, 즉 경기 변동을 압도하는 구조적 신규 수요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수요처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들이 렉 단위로 깔릴 때마다 고전력 인프라와 엄청난 양의 전도성 구리 케이블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기관들은 204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만 200만 톤 규모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전력망, 그리드의 고도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전력망을 통째로 교체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올해 1분기 전력망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무려 37% 폭증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위기가 불러온 첨단 국방 인프라입니다. 드론, 유도미사일, 군사용 텔레커뮤니케이션 등 현대 무기체계가 급격히 전장화, 엘렉트리피케이션 되면서 구리는 이제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국가 필수 안보 물자로 격상되었습니다. 반면 공급 측면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우선 광산 생산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광산 기업들이 초기 자본 지출, CAPEX를 극도로 아끼고 있어 신규 프로젝트 승인이 막혔습니다. 여기에 칠레 코델코의 생산량 저하와 대형 광산들의 조업 차질이 겹쳤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황산, 설퓨릭 에이시드, 쇼크입니다. 고리습식 재련의 필수적인 화학 촉매가 바로 황산인데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해상 운송로가 봉쇄되고 중국이 황산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원광이 있어도 이를 정제할 황산이 없어 재련소 가동률이 급락하는 연쇄적 서플라이 체인 마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은 일제히 극단적 적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공급 과잉을 점치던 기관들이 공급망 마비를 확인한 후 예측치를 대폭 하향 수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하반기 최대 60만 톤의 수급 적자를 예견했고 UBS와 JP모건 역시 수십만 톤 단위의 정제 구리 부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국면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성이 맞으니 지금 구리 선물 ETF를 사서 6개월 묻어두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왜 이 선택이 위험한지 투자 메커니즘의 거대한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는 바로 선물 시장의 구조입니다.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관세 적용 전 구리 물량을 대거 선취하면서 LME, 런던 금속거래소, 가용 재고가 30만 톤 이상으로 일시적 폭증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 재고가 넘쳐나자 구리 선물 시장은 투자자에게 가장 불리한 악성 콘탱고 구조로 급격히 회귀했습니다. 콘탱고 환경에서는 현물 가격보다 차월물, 차차월물 등 먼 미래의 선물 가격이 더 비쌉니다. 따라서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싼 근월물을 팔고 비싼 원월물을 강제로 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흔히 접근하는 KODEX 구리선물 H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상품은 연간 5회, 2월, 4월, 6월, 8월, 11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강제적인 롤오버를 단행합니다. 만약 지금 시점부터 딱 6개월 동안 이 상품을 보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6월, 8월, 11월 무려 3차례의 치명적인 롤오버 이벤트를 정면으로 엇맞게 됩니다. 악성 콘탱고 상태에서 3번의 콘탱고 마찰 비용을 치르고 나면 설령 구리 현물 가격이 6개월 동안 10% 상승하더라도 롤오버 비용으로 인해 내 계좌의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본전에 그치는 수익률 왜곡 현상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선물 ETF를 장기 거치용 코어 자산으로 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머니데디가 제안하는 6개월간의 가장 영리한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실물 기반 ETF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TIGAL 구리 실물 ETF 같은 상품은 선물 계약이 아닌 LME 참고증권을 직접 보유합니다. 즉, 롤오버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악성 콘텐고 국면에서도 순수 현물 가격의 랠리를 100% 온전하게 내 수익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광산기업 ETF, COPX입니다. 구리를 직접 캐내는 글로벌 채굴 기업들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선물 시장에 마찰 리스크가 전혀 없으며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주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실물 ETF를 중심 코어에 두어 하방 위험과 비용을 통제하고 광산기업 ETF를 위성 세럴라이트로 배치하여 초과 수익, 알파를 극대화하는 믹스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광산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의 내러티브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광산기업인 BHP그룹의 경우 전체 이익 기여도에서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50%를 넘어섰습니다. 과거의 광산기업은 중국 건설 경기에 연동되는 단순 시클리컬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와 첨단 전력 인프라의 핵심 독점 벤더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하반기 내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매크로 환경은 구리 매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사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롤오버 비용으로 자멸하는 선물 ETF 대신 실물 ETF와 광산주 믹스 전략을 통해 비용을 통제하고 하반기 메가트렌드의 결실을 온전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경제 동반자 머니데디였습니다.